반갑습니다. 11월 25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양시장이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또 투자 심리가 나빠지고 있죠. 지금 3일째 하락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날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었던 부분, 이것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연속적인 하락이 좀 기분 나쁜 모습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이렇게 기분이 나빠져야지만이 물량이 밖으로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하락에 나빠지는 투심, 투자 심리가 나는 나빠지면 안 된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외국인들도 매도를 확대해버렸습니다. 자, 시장 마지막 그 마감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훅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1000억 원을 넘지 않았고요. 장 마감 시점까지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었다가 마감 시점 다가오면서 갑자기 매도세를 확대했는데, 그 포인트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카카오페이가 지금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죠. 같이 그 코스피 200이 편입으로 예상되고 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의 상승률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반면에 카카오페이는 지금 상승률이 좀 확대되면서 카카오 그룹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자, 이 부분도 좀 특징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2980포인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지수 상황 보게 되면은 저점 구간 잘 집어냈습니다. 그죠? 자, 장중 저점이 2980, 2985 정도 나오면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떨궈주면서 2980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점은 잘 잡아준 모습이죠. 오늘은 저점이 조금 늦게 잡혔어요. 11시부터. 10시 넘어가면서 원래는 저점이 좀 잡혀야 되는데 그때까지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였고요. 11시 넘어서면서 이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저점이 2980포인트 위쪽에서 잡히는 모습입니다. 자, 추가 상승을 통해서 조금 더 괜찮아질 것인가 뭐 생각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의 포지션이 2985, 2990 정도까지만 가면 괜찮은 거고요. 요까지는 좀 힘들기 때문에 2985 정도의 마무리돼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장 마감 바로 직전까지 2985포인트 정도 지켜줬기 때문에 괜찮은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외국인 수급이 툭 떨어지면서 2980에 마무리가 좀 됐죠. 뭐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3일째 하락이라는 비주얼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근데 3일 정도 하락을 했다. 그 다음에 지지선대 유지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은요, 0.4% 하락했지만 여전히 지지선 위쪽이죠. 코스닥 지지선은 1010포인트에 있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이 잘 몰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010포인트 이상 구간에서 일단 유지가 된다라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계속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만 딱 놓고 보더라도요, 뭐 그렇게까지 부담될 건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는데, 지수가 은근히 빠지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좀 실망감을 줬을 겁니다. 도대체 주가 언제 올라가요? 시장 언제 올라가요? 수익은 언제쯤 나는 겁니까? 왜 계속 손실이 나고 있는데 버텨야 되나요? 뭐 이런 생각들, 또 뭐 장중에 기대감을 가졌었던 그런 어떤 테마주나 이런 것들도 상승폭을 계속 반납하죠. 이 부분이 왜 일어나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자꾸 털어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 자, 이게 학습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면서 올렸다 내렸다를 계속 반복하는 구간, 이게 저점을 잡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이 오게 되면 처음에는 내려갈 때만 주식을 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올라갈 때도 주식을 팝니다. 왜요? 본정권에서 다시 잃어버릴까봐. 네, 다시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도 팔고 올라도 파는 그런 물량의 어떤 이탈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물량을 계속 받아먹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면 그럴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조금 더 개선되기 전까지는, 또 수급이 공격적으로 더 많이 들어와 주기 전까지는 횡보 흐름을 거듭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아주 그냥 후벼 파는, 네, 이래도 안 팔 거야 막 그 아픈 데를 자꾸 그 찌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 좀 가자, 그만 좀 하자, 막 이렇게, 네, 사람들이 좀 이제 지쳐하는 그런 마음을 끄집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수급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이 지금 900억 순매도예요. 규모로 치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0억도 안 되는 물량이에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900억 순매도. 코스닥 쪽은 매도 물량이 조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낙폭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게임주 쪽에 집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위메이드가 오늘 조금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매도를 확실히 줄여줬죠. 얘네들 냄새 맡는다고 했죠. 그래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매도 물량 막 쏟아내면서 이렇게 그 시장에 대한 그 매도 관점을 계속 보던 그런 애들이 이제 오후가 되면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들, 이 부분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게 매도가 줄어들었다, 다시 매수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닥일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팔 거 다 팔았으면 조금 기다려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3일간 내렸기 때문에 주가가 약한 반등을 통해서 뭐 다음 주까지 치고 올라가는, 또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그 쇼핑 시즌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태가 놓여졌을 때 시장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들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단기적 반등을 노리고 있는 저점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 흔들어지는 물량에서 팔았다 샀다,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얄미운 놈들이죠. 개인들을 어떻게든 이용해가지고 팔아먹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그 종목들 볼게요. 지금 삼성전자가 1.47%. 아직 달려들면 안 돼요. 아직 매수 타이밍 아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단기 조정 나타나야 됩니다. 조정이 나타난 이후에 매수라는 구간들, 이런 것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락을 다 집어내고 나서 반등이 나갈 때, 그럴 때 접근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직은 기다리시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오늘 카카오 뭐 페이, 뭐 카카오 게임즈 뭐 해가지고 카카오 뱅크 뭐 등등등 다 치고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카카오 뱅크도 지금 시총 10위권에 들어갔고요. 카카오 페이가 오늘 18% 상승하면서 12위권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카카오 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 특례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코스피 200에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은요, 이제 SL, 그리고 명진산업, 그리고 현대중공업, PI 첨단소재, 메리츠 금융주주 등등인데, 명진산업이 많이 컸네요. 코스피 200까지 편입이 되는 모습이에요. 명진산업 주가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제 그 테마로 해가지고 많이 올라섰던 모습이 좀 있었죠. 많이 컸어요. 많이 컸네. 네, 이런 모습. 명진산업 이제 신고 상장 이후에 빵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근데 지금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 잘 보세요. SL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SL이죠. SL.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뭐 메리츠 금융지주도 현재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크지 않아. 그런데 카카오페이만, 얘도 똑같이 코스피 200이고 쟤네도 코스피 200을 편입이 되는데 왜 얘만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라는 생각 좀 해볼 수가 있잖아요. 약간 특이한 부분이라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지금 일단은 특례 편입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전혀 뭐라 그럴까요? 기대하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진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례 편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금융 섹터, 그 다음에 카카오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카카오라는 부분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주별로 움직이게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한번 몰아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좀 진행됐을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라는 이 그룹이라는 부분에 대한 매력도가 좀 더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카카오뱅크가 지금 올라간 이유는 은행주들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오늘 금리 인상을 했어요. 1%대로 금리 인상했는데, 금리 인상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월에도 올릴 거예요. 금리 인상 너무 공격적인데? 라는 생각이 잠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뭐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올린다면 이거 문제될 수 있어요. 내년 1월에도 금리를 올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된다면,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에 테이퍼링만 진행하고 있는데 1월에도 금리를 올리게 되면 너무 선제적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또 너무 오버해서 넘어가는 모습인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쨌건 간에 은행주 쪽에게는 입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 또 카카오뱅크에서 나타났을 것이다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겹친 거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카카오 게임즈가 또 올라가는 모습. 자, 그러면 지금 이 카카오라는 그룹주로 들어간 종목군들의 어떤 수급적인 동향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라 생각되고, 기대감들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것이다. 이 특정 그룹에만 몰리는 그런 형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과연 좋을 것인가? 당연히 좋습니다. 신규 편입이 되게 되면 일단은 새로운 구성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쭉 들어오는 상황이 좀 되긴 되는데, 문제는 코스피 200은 뭐가 있어요? 공매도.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니들 코스피 200이 들어왔니? 그러면 우리는 공매도를 칠 수 있겠구나. 그럼 공매도 치려고 한다면 주가는 좀 올라가야 될 테니까 좀 올려놓고 때려보자. 네. 공매도는 차익 실현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주가가 올려놓은 상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공매도들은 다 뭐예요? 가격을 싸게 잡기 위한 공매도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지금 올라가는 게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매수하시면은 곤란하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건 지금 카카오 그룹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요. 지금 시총 4위권까지 튀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도 잘하면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은데 시총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시 시총 4위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한번 볼게요. 코스닥 쪽 상황 보시면은 지금 다 내렸어요. 다 내렸고 카카오 게임즈 혼자 달랑 올라가는 모습이죠. 오늘 CJ ENM도 많이 내려갔지만 지금 15만원 정도 수준에서 지지선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과하죠. 저 지금 내려간 모습 너무 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빠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CJ ENM 같은 경우는 뭐 증권사 리포트도 있었고 뭣도 있었고 해가지고 뭐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뭐 물적 분할 안 좋아요. 또 새롭게 이제 안 좋아요 하다 보니까 새롭게 인수하는 업체들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금전적인 지출이 나가니까 그것도 부담이에요.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좋게 얘기 쓰려면 똑같은 얘기도 계속 나쁘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지금 과한 입장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지지선 때는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일 거예요. 왜냐면 18만원에서 지금 15만원까지 뚝 떨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한 3, 4일 만에 뚝 떨어진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견디기 좀 어려운 모습이에요. 다만 장기적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추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자, 월봉상 흐름 잠깐 보세요. 여전히 추세가 상승제로 이제 돌파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지선 때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빠질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다 빠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 20% 빠졌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지지에 대한 포인트가 일단 만들어지기 쉬운 위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낙폭의 크기가 줄어드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반등의 여부를 지켜보시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메이드가 오늘 7.3% 빠졌는데요. 자, 지금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추세가 그래서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를 보셔야 돼요. 자, 추세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는 반드시 줘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약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5일선과 21선 대두크로스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매도 포인트를 전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펄어비스나 이런 것들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글쎄요, 뭐 지금 당장 나쁘다라고 판단하기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상승했다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어서 이게 투자 심리의 어떤 악화로 인한 주가 매도인지 아니면은 아유씨 안되겠다라고 하고 팔아먹는 모습인지 그런 모습들은 아직 확실치 않고요. 대신에 이제 추세가 조금 이제 횡보로 흘러간다거나 조금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는 매수를 절대 따라들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냥 현재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내가 매도를 하기 위한 어떤 반등 또는 지수가 다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반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각별히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기가 많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에서 매수하게 되시면 항상 피곤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동향 잠깐 볼게요. 오늘 기관 쪽 입장은 인버스 쪽 순매수 있었고요. 레버리지 팔았는데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 포스코 케미칼, 카카오 게임즈, 뱅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간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매도가 조금 있지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매도 있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요. 140억, 130억 이 정도는 괜찮죠. 금융투자 쪽 한번 볼게요. 금융투자 쪽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매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자는 없어요, 지금. 네, 그러면 삼성전자 누가 팔아먹은 거예요? 바로 연기금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연기금 쪽에서, 연기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투신인가요? 삼성전자 누가 팔아먹은 거야? 삼성전자 어디서 팔아먹은 거지? 네, 보험도 아니고요. 어디 보자. 국가지자체도 아니고요. 사모펀드? 사모펀드에서 삼성전자 팔았다. 아, 그래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관점은 아직은 매도 관점이 아니네요. 그죠? 네.
기관 쪽에서 총계로 했을 때 삼성전자 조금 팔아먹었지만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이 하나 있었는데 금융투자에서는 위메이드 매수를 조금 했어요. 네,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했다. 주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인버스 쪽 대응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는 좀 떨어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인버스를 매수하는 시점이 대체적으로 주가 반등이 좀 맞물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회복하면서 바로 치고 넘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일단은 오늘의 영향을 통해서 한번 내렸다가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그 자리가 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매수 포인트로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잡아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쉬운 위치가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외국인들 볼게요. 삼성전자 오늘 조금 팔았네요. 300억. 네, 어제까지만 하자면 뭐 3천억씩 샀는데 오늘 300억 팔았어요. 괜찮아요. 네, 기아,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도 팔았는데 매도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오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도 규모가 크지 않다라는 거.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거. 이것은 바닥에 일어나는 겁니다. 위쪽에서는요. 많이 팔고 조금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바닥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포인트가 빵 치고 올라간 다음에 또 몰리면 안 되니까요. 좀 떨궈줘요. 근데 많이 팔면 안 되니까 조금만 팔아서 일단 심리만 좀 낮춰줘요. 알아서 다 해준단 말이죠. 그 물량을 밑에서 또 다시 또 받아요. 이런 식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가 들어간 모습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신풍제약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뭐 비자금 의혹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이거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뭐지? 단기 반등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별로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위메이드, 순매수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걱정스러운 모습은 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부담된다거나 수급적으로 뭔가 위축된다거나 그런 모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여전히 저점을 잡기 위한 그런 바닥권에서의 변동성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잘 버텨낼 수만 있다라면 지금 위치들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저녁 9시에요. 21시에 제가 다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저녁 9시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쉬셨다가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녁 9시요. 저녁 9시에 유튜브 88TV에서 무료 라이브로 다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